그 시간에 한국사 1타 강사 꽃보다 전환길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에 대해서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요, 이탈리아, 스페인에도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아마도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스페인도 진짜 형편없었다. 동맹국들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유럽 대륙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막대한 자원이 들어갔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이에 유럽은 어떻냐, 자국의 복지에만 신경 쓰고 방위비에는 소홀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요, 유럽 대륙 너네들 방위비 분담금 1% 이거 말이 아니지 않아? GDP 대비 10%, 야 무리하면 5%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유럽 대륙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괘씸하죠. 니네들 지금 방위비에 대해서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미국이 대단히 부담을 하고 있어야 돼? 5% 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미국 없으면 너네들 어떡할 건데? 이거다라는 거죠. 자, 청천벽력 같은 미군 철수 때문에 나토 내부에서요, 미국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유럽에 있는 미군 감축과 또 철수까지 계속 언급하자 세계 최강의 동맹이다라는 나토조차도요, 우리 이러다 다 죽어갑니다라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 꼴값 떨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도요, 미국이 떠날까봐 이렇게 사색이 되어 있는데, 이재명 정권, 친중, 친북 이 세력들은요, 주한미군을 향해 가지고 외국군이다라는 딱지를 붙여가면서 반미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도 참 처참하죠. 자, 위성락 같은 자들이 뒤늦게 동맹 파탄을 운운하면서 불을 끄는 척하고 있는데, 실상은 트럼프에게 한국에서 미군도 철수해도 오케이 명분을 대놓고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들은요, 나라를 사지로 넣지 못해서 안달일까? 국민들이 먹고 살기에 좋아지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네들이 펼쳐낼 이 독재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 못 먹고 못 살게 하고 나라 위험하게 만들어서 독재를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자, 나토 미군 철수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주한 미군 감축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우리에게 닥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김영윤TV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은요, 지금 교보문고 이 비즈니스에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5월 5일입니다. 전환길 뉴스에 출연 예정인데요. 그때 갈 때 1위 좀 찍고 싶습니다. 한국사 1타 강사 옆에 1위 찍고 또 같이 앉아 있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나토가 검토하고 있는 미국 없는 안보, 이 시나리오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존하는 공포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유럽은요, 세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 자, 첫 번째, 유럽의 무능함이 드러났습니다. 나토 국가들은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방위비를요, 아껴가지고 어디에 썼냐? 자국의 복지에 막 잔치를 벌여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빠진다라고 하면 당장 어디로 위협이 오느냐? 러시아로부터 위협이 온다라는 거죠. 대륙을 까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바로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유럽 대륙에서 또 대단한 독일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당장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낼 기본적인 탄약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 나토 가입국 32개국의 전차를 다 모아봤자 3,500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식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뭐 최강 미국이죠. 미국이 6,0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한 2,200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유럽 대륙 똘똘 뭉쳐가지고 이 3,500대가 안 된다라는 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폴란드가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 전력을 구축 중인데요. 2026년 기준으로 1000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차 수입하고 있죠. 향후에 2000대까지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안보를 미국에게 거의 다 의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안보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미국한테 어떻게 반기를 들기도 했었죠. 자, 이 독일, 프랑스, 영국 각국 많아봤자 300대? 300대를 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현대식 전차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미국이요, 빠진다라는 것 때문에 유럽의 무능함이 완벽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트럼프는요, 동맹을 가치가 아닌 비용으로 보는 것, 이것에 대해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얼마 전에 영국 국왕이 또 트럼프를 만나러 갔습니다. 거래적 동맹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돈을 내지 않는 동맹은 지켜줄 가치가 없다라는 논리로 지금 나토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유럽이 비명을 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돈 없으면 나가라라는 미국식 통보가 시작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유럽에서요, 핵 억지력의 상실입니다. 지금요, 러시아가 미국과 삐당삐당하게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미국이 철수하면요, 유럽은요, 러시아의 핵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체 핵 무장을 하려고 해도요, 수십 년 걸리죠. 당장 내일 미군이 떠난다라고 하면 유럽 대륙은요, 그야말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이런 국제 정세 속에 대한민국 좌파리들의 행태를 보라라는 겁니다. 유럽은요, 미국 붙잡으려고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외국군이다라고 부르면서 나가라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 이런 꼴값을 떨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방력이 5위인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왜 못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무식함이 드러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5위 오케이 좋아,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한국, 좋아.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떻습니까? 북한은 뭐 34위 정도 되고 있죠.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다라고요. 그 중국하고 러시아 2, 3위가요. 대한민국을 못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 5위가요. 2000조국 미국과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위, 3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겁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땅덩거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군을요, 외국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이가 과거에 주한 미군을요, 점령군, 주둔군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역사의식을 좀 보여줬죠. 한미 동맹의 역사적 맥락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편향된 국가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년 7월에 주한 미군은 점령군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대한민국이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점령군, 그러니까 미군과 합작해서 그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해방 직후에 미군정을요, 점령군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파장이 어마어마했었죠.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이가 또 SNS질을 했습니다. 미군 스스로도 점령군이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이 좌파리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과는 절대 안 합니다. 본인은 무식함이, 본인은 무지가 드러나도 사과는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잖아. 뭐 이런 핑계 대기만 바쁘죠. 해방 당시에 미군은요, 주둔군이면서 동시에 점령군이었다라는 논리를 계속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미군 정의 행정적 명칭을 빌미로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역사 인식이다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요, 사실상 성남시장 시절 때도 그랬습니다. 과거의 강연들 이런 거 보면요, 미군이 나간다면 붙잡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사드 배치 반대 운동도 주도하면서 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폄훼하는 태도도 보여왔다라는 거죠. 대가리에 안테나 꽂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점령군과 친일파의 합작품으로 묘사하고 있으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민중 사관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는 것을 이 이재명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국 세력의 공로를 깎아내겠다. 국가의 근간인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자학적
태도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보는 시각은요, 주한미군을 안보의 핵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배 세력, 점령군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반미를 선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아주 위험한 안보관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는 거고,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면 대한민국은 작살납니다. 대한민국은 뭐냐? 생존의 근간이 한미 동맹이죠.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한미 동맹을 방패 삼아가지고 시장 경제 체제 그 위에 산업화의 동력을 얹어가지고 안으로는 법치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벽히 무너뜨리겠다. 그 말은 보수의 가치를 말살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한길 대표가요, 지금 대한민국에 대단히 위험한 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 불법 탄핵했고 어떤 세력과 합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정선거 의혹을 뭉개뜨리고 지금 어떻게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한미동맹을 찍고 있다. 한미동맹을 수호해야 된다. 미국이 이거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아니다. 한미동맹단을 창설해서 국민들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5월 2일은요. 대구에서 집회를 가집니다. 학생의 소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윤어게인이 독립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 투쟁이고요. 거시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의 건국 상황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나라를 잃었다. 다시 대한민국을 찾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나토의 비명이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 한미동맹의 한 축인 주한미군이요. 흔들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 아가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세력 이런 것들이요. 반미 선동을 하는 거 막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우리도 유럽처럼 미국 없는 안보라는 지옥 같은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무식하면서 나오는 이 외국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적과 사범의 처참한 역사 의식. 이재명 하는 짓도 없고 맨날 첫날 새벽에 SNS 질 하는데요. 그 시간에 한국사 1타 강사 꽃보다 전한길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가리에 온통 본인 죄를 지우는 일, 공소, 취소만 가득한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역사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김영민TV였습니다.